뉴욕 증시의 신고가 랠리가 계속 주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은 CPI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공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사흘째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복기를 해보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가 0.5%가량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5% 안팎의 하락세, S&P 500 지수도 0.4%, 0.54%의 하락률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0.5% 안팎의 하락률로 지금 목요일장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P 500 지수는 장 후반에 좀 낙폭을 키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따뜻한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 뉴욕 증시가 조금 녹아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밤사이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일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으로 살짝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금은 약화시키는 요소가 됐을 수 있겠고요.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신규나 계속이나 전주 대비 모두 다 늘었고요. 또 신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노동시장도 살짝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니까요. 선물 시장에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7%, 95%에 가까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목요일장 어떤 분위기로 움직였는지 히트맵 확인해 보시죠. 지금 강하게 오르면 강한 초록색, 그리고 강하게 내리면 쨍한 빨강색을 띠게 되어 있는데요. 주도주가 좀 안 보이죠. 주도주 없이 좀 혼재돼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날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도 모두 다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내림세를 보였죠.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빅테크의 소식 들어보시죠. 빅테크 부진한 가운데 일단 세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알파벳은 지금 애플과 메타를 잡겠다면서 삼성과 손잡고 개발한 확장 현실 헤드셋을 내년에 출시하겠다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이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아마존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발언을 했죠. 다음 주에 아마존 CEO죠. 제프 베이조스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둘의 만남이 아마존의 주가에도 상승 탄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만난 건 베이조스뿐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특히 메타의 경우에는 트럼프와 조금은 악연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 더욱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준비 펀드에 $100만, 우리 돈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과연 관계 개선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래서 메타에도 주가 상승 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렇다면 이 M7 종목들 종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부진하게 시작했지만 이내 힘을 차리면서 0.6%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전날 반등을 했었는데 바로 또 차익 실현이 나왔죠. 1.43% 내렸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도 0.11%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0.55%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알파벳 봐야겠죠. 알파벳 전 거래일까지 퀀텀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날은 1.56% 내림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이어서 메타입니다. 0.27% 하락세.
급락세, 그리고 테슬라도 이날은 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1.66%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굉장히 밤사이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일단 인텔은 임시 CEO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조와 디자인 사업부를 갈라서게 하는, 그러니까 분사 여부가 열려 있다. 이 부분 다음 CEO가 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사실 장중에는 오름폭을 보였는데 종가 어떻게 됐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라이릴리는 번스타인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EO가 최근에 트럼프와 식사를 했고 또 비만 치료제에 우호적인 머스크가 그 뒤에 있다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1,100달러로 지금 잡고 있는데 얼마에 마감을 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어도비입니다.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우버는 GM의 크루즈 지원 중단 이후 전장에서 급락을 했었는데 밤사이에는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크루즈와 우버는 파트너십 관계였기 때문에 이 소식에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케이블과 스트리밍 이 두 개 사업부로 크게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라 분사로까지 이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채굴 기업이죠. 라이어 플랫폼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반응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행동주의 투자자인 스타보드 밸류가 라이어 지분을 확보했다면서 이 지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채굴 시설을 데이터 센터로 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종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인텔부터 보겠습니다. 인텔 임시 CEO의 발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3.33%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일라이릴리, 번스타인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단 밤사이에는 1.72% 하락하면서 주당 782.3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목표 주가 번스타인은 1,100달러로 제시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도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13%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어서 우버죠. GM의 투자 중단의 전날 급락했었는데 밤사이에는 0.4%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인 모습이고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15.48%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조조정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채굴 기업 라이어 플랫폼스 밤사이에 4.67%가량 이 행동주의 투자자의 적극적인 개입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보험사, 미 상원에서 건강보험사가 약국 사업 소유해선 안 된다. 3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안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전해드렸었는데 밤사이에도 또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도 보험사 쪽에 좀 크게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어땠는지 역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강보험사 CVS 헬스입니다. 역시나 4.21% 내림세를 보였고 시그나 마지막으로 보시죠. 3.81% 하락률로 지금 목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10만 달러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10만 달러 선 유지하고 있다는 것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지금 하나 둘씩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채굴 기업들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 채굴 기업들의 수익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좀 수익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것을 비트코인 가격 차익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마라홀딩스, 라이어 플랫폼스, 클린스파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흐름이길래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밤사이는 4.67% 내렸지만요. 1년 차트 함께 보실까요? 1년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 덕분에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년 차트 혹시 준비가 돼 있을까요?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낙폭을 4.67%로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베이스도 밤 사이에는 소폭 내렸지만 1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1년 차트 상승률이 제가 따로 보이지가 않는데 1년 차트 크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라홀딩스와 같은 채굴 기업을 보시면요. 밤 사이에도 3%대 하락세를 보였지만 1년 차트로 보도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마라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굴 기업들, 라이어 플랫폼스라든가 클린스파크 모두 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지만 채굴 기업들의 가격은 함께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을 함으로써 메꾸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봐야겠죠. 2년물 국채금리 1%가량 오르면서 4.2%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47%가량 오르면서 4.3%대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는데 배럴당 70달러 선 유지하고 있고요.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금값은 밤 사이에 1.91%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 지표를 확인한 이후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살짝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걸까요? 내림세를 보이는 모양새였네요.